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최우석 행정사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2부로 넘어가서 러시아 양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유튜브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 이전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양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는 제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컨셉이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또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G1비자하고 불법 체류권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또 저하고 또 이제 호의적으로 비자가 잘 끝나서 다음엔 한번 이제 연수구로 한번 놀러 오시라, 청주로 한번 놀러 와라, 이제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밥 먹는 거 찍어도 될까요? 해서 허락까지 이제 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한번 실제로 그 비자 허가되신 분들 커플하고 같이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G1하고 불법 체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주에도 직접 사무실 내방하셔서 카자흐스탄 국적분도 이제 양국 혼인신고 결혼 비자 맡겨주신 분도 있고, 러시아 쪽은 이제 그 비자 허가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 올린 이후로 요 1년 동안 9분을 진행을 했어요. 6분은 허가가 나왔고 지금 3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결과만 보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러시아어로 손님을 상대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단톡방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현지에도 직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직원은 아니지만 든든한 파트너분이 계세요. 두 쪽 국가 모두 다 이제 현지에서 문제 생겨도 같이 이제 손님 입장에서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택시도 타고 같이 대사관에 가주시거든요. 이제 사실 서류가 왔다 갔다 이제 태국에서 왔다, 베트남에서 왔다가 러시아에서 왔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 우즈벡에서 왔다, 한국에서 다시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도 일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근데 아직 러시아만큼은 제가 혼자서 현지에서 어디를 가셔야 된다,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된다, 어디를 들렸다가 뭘 하셔야 된다를 이제 혼자서 지금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고가 잘 안 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손님은 불법 체류 중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좀 발빠르게 문의를 주신 분이세요. 이제 지금 현재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이런 손님이 계세요.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법 체류를 붙잡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신 거는 이분이 빨리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붙잡힌 다음에 출국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일주일만 해도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분이 이제 한국어도 좀 어눌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법무부에서 빨리 사인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인하고서는 그게 제출되면은 이제 벌금 못 낸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이제 나가겠다, 이런 서류도 그냥 사인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딱 붙잡힌 상태에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어요. 불법 체류 중에 혼인신고하고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다른 전문가분들을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 변호사님이나 행정사님들 찾아서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가 범칙금이 좀 세요. 이제 최소 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이제 그 금액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죠. 이거 벌금 다 내야 돼요. 벌금을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저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관계의 진정성. 일단 불법 체류는 어찌되었든 위법한 사항을 하신 거는 맞고, 벌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오기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이제 결혼비자 신청할 때 혼인기간하고 동거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 됐으면 빨리 혼인신고도 같이 진행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좀 그 의견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벌금을 같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본인하고 반씩 모아서 납부를 하셨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겠다, 어차피 여자친구 보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넘어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을 해드리도록 했어요.
이제 한 가지 깨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파밀리아, 즉 성이 우리나라 뭐 최씨다 아니면 뭐 전씨다 이씨다 하면은 일본과 러시아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거든요. 파밀리아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디에나, 뭐 김일이나 이런 식으로 와이프의 성을 남편의 성을 따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러시아 선혼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선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한국 선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남편 성을 못 따라가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할 때 그 와이프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일단은 범칙금을 납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선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서류들을 제가 러시아어로 번역도 하고 공증, 아포스틸 다 받아들이고 출국 일정을 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선혼인을 마치셨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번 신부가 간 다음에 또 서명을 하러 또 작스에 또 오라고 하네. 그리고 작스에 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웨딩 촬영하듯이 구청에서도 그렇게 작스 기관에서 웨딩 촬영하듯이 그 간단한 결혼식을 진행해주는 느낌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래서 뭐 현지 가셔서 그런 사진들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스에서도 선혼인신고를 마치시고 러시아 선혼인신고를 할 때 작스마다 어디는 아포스티유만 받아오세요. 또 뭐 어디는 아포스티유 받은 다음에 번역공증 러시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블라디보스톡이었어요. 또 기억이 나는 게 블라디보스톡이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기에 좀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번역공증소하고 작스와 가까운 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근처 인근에 거기 그 쌈싸 되게 맛있는 게 있어요. 쌈싸라고 그 러시아 음식 그리고 플롭이라고 볶음밥도 맛있는 데 있는데 거기 위치도 알려드리고 꼭 이거 혼인신고 하시고 여기 가서 꼭 밥 드시고 오시라. 내가 참 좋아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혼인신고도 마치시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셨어요. 한국으로 입국을 하셔서 이제 결혼증을 제가 직접 번역해서 이제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도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군구청마다 어디는 이제 러시아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도장이 어떻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반려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시도록 댁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찾아서 이제 한국 혼인신고도 완성해 드리고 그리고 좀 까다로웠던 부분은 이분이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깜빡하고 벌금을 납부하셨는데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참 다시 이제 영수증 받으려고 하니까 받기도 힘들고 해서 서울의 남부출입국사무소에다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에다 제출을 하니까 이제 벌금 납입 영수증을 제대로 이제 영수증도 제대로 발급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분의 이제 혼인의 진정성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풀어드린 다음에 이제 인터뷰 면접까지도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불법 체류 이력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도 좀 혼인의 진정성 측면에서 보다 좀 촘촘히 준비를 해드렸고 사진에 보다시피 신부분께서 이제 무사히 비자가 나왔다고 저한테 이제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또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비자가 나와서 지금 한국에 입국을 하고 잘 살고 계시고 11월 달에 비자가 나오셨던 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담으로 좀 자진 출국 기간에 대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좀 자진 출국 기간이거든요. 12월부터 보통 한 2월 달까지 출입국 사무소 좀 열어주는데 다음에 풀어드릴 태국 영상에서도 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케이 자진 출국 기간이니까 나 벌금 안 내고 그냥 나가야지. 출입국 붙들린 상태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깜짝 놀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에서는 약속한 대로 입국 규제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서류를 받는 외교부에서는 재량껏 불허가를 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법무부의 약속이지 이게 외교부의 약속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차후에 이제 혼인신고 계획이라든지 비자 발급받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또 G1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G1비자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산재 쪽이 많지만 산업재,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라든지요. 이분은 이제
산재도 아니고 성폭행 피해 같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냥 오래 있고 싶어서 난민 신청 비자를 이제 신청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F 계열이 난민 비자고 G 계열은 난민 신청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원 비자로 한국에서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으로 발전한 커플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좀 보면 비자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원 비자를 발급받는 그 시세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내가 지원 비자를 신청을 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분들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없고 고려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불법 체류를 똑같이 했던 외국인들이 이런 서류 작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내는 서류들을 보면 되게 가관이에요.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폭행을 당했다, 내가 뭐 레즈비언인데 막 성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지원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출입국 사무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법무부의 정보력이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최근에도 브레트 사람인데 막 고려인이라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당들도 막, 어떻게 출입국 사무소들은 어떻게든 적발을 결국엔 해내고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도 이 사람들이 이제 허위 난민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불허를 내고는 싶지만 이제 법적 근거 때문에, 심사 근거 때문에 단칼에 불허는 못 주고 G1이라는 난민 신청 비자를 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결혼 비자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심사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허가 나온 케이스 진행 과정을 좀 보시면은 측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러시아에 후 혼인신고한 다음에 비자 발급으로 이분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하고는 좀 반대죠. 불법 체류분은 러시아 선혼인을 했고 한국 후 혼인,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선혼인,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후 혼인,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고, 러시아 파트너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분 미혼 증명서 받아갖고 아포스라고 서류 처리 다 해서 한국으로 송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국의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마쳐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서류들을 똑같이 이제 아포스라고 번역 공증을 해서 처리를 해서 이제 신부님한테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작세 혼인신고 하시고, 신부님이 서명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신랑님도 한번 입국을 하신 다음에 두 분이 좀 추억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결혼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혼인의 진정성하고 한국에 성실히 사는 모습을 어필하는 쪽으로 서류 가닥을 좀 잡았어요. 더욱이 좀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부분이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 시흥 안산 일대셨기 때문에 봉사활동 기간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원인데 한국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셨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무료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게 한국어 공부도 좀 신경을 써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류에다가 반영을 했더니 이게 좀 운이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양국 혼인신고하고 비자까지 잘 나오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좀 놓였는데, 현재도 다른 불법 체류하고 지원 비자 손님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카자흐스탄도 진행하고 있고, 태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심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불법 체류는 특히 한 번은 불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진 이런 커플, 롱디 커플이 돼버리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한 번에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한 번에 나오신 커플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뭐 저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고 심사관의 재량에 탓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꽤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비자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뭐 한 번 불어냈으니까 이제 뭐 저하고는 연 끝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비자 나올 때까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러시아에 관해서 좀 촬영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3부 태국 쪽으로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